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유니터리 대각화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orthogonal 오퍼레이터 정의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 이제 연습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보도록 할게요. T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이제 C에서 C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이 친구를 이제 Z를 픽스 시킨 상태에서 X를 ZX로 보내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t가 normal이기 위한 z에 대한 조건, 그리고 t가 self-adjoint이기 위한 t에 대한 조건, 그리고 t가 unitary이기 위한 t에 대한 조건을 찾으세요 그랬습니다. t에 대해서 사실 adjoint 오퍼레이터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걸 행렬 표현하는 게 되게 쉽죠. 이 t라고 하는 친구를 행렬 표현하는 게 쉽습니다. t는 지금 C1에서 C1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원 바이 원 매트릭스랑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매트릭스 버전에서는 원 바이 원 매트릭스로 표현이 될 테고 이 친구가 뭘로 표현이 될 거냐면 엔트리가 그죠? Z로 표현이 되겠죠? 왜냐면 1을 넣을 때 Z가 나오니까. 그죠? C1의 베이시스를 1이라 놨을 때 1을 넣으면 Z가 나오니까 네, Z가 이제 원 바이 원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럼 이 행렬이 노멀이려면 얘를 A라고 했을 때 노멀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T가 노멀이다. 그 말은 A가 노멀이라는 얘기고 A가 노멀이라는 거는 A 스타 A가 AA 스타랑 똑같은지를 묻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Z 바 Z가 ZZ 바랑 똑같은지를 묻는 건데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lways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T는 노멀이에요. 자, 그럼 T가 self-adjoint인지 볼까요? T가 self-adjoint인가? 그 말은 뭐냐면 A가 A 스타인지 묻는 건데 그 말은 Z가 Z 바인지 묻는 거죠. 그럼 언제 Z가 Z 바일까요? Z가 실수일 때 Z가 Z 바가 되겠죠. 자, T가 유니터리라는 말은 A 스타 A가 I란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 ZZ 바가 I라는 1이라는 거니까 즉 Z의 크기가 1인 경우에 유니터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Z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항상 노멀이긴 하지만 이제 셀프 조인트인 경우도 있고 유니터리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제 3-1번 볼게요. V가 inner product space of complex valued continuous functions on 0 to 1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정의된 0부터 1까지 해서 정의된 C로 가는 continuous function들의 모임이고요. inner product를 어떻게 줬냐면 맨날 하던 대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gt, 바의 dt 이렇게 줬습니다. t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v에서 v로 가는 오퍼레이터인데 h를 고정시킨 상황에서 f를 hf로 보내는 맵을 생각을 해볼게요. 예제 3번이랑 비슷하죠? 그랬을 때 t가 유니터리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세요 그랬습니다. 얘가 이제 절대값 ht는 이름을 보이세요 그랬죠? 모든 t에 대해서 해볼까요? 자, t가 유니터리인지 확인을 하려면 지금 t가 리니어 그 매트릭스로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v가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니까 t의 이제 어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t 어조인트 오퍼레이터 찾는 거가 이제 뭔지 아시겠나요? 이거 예전에 비슷한 연습 문제 있었어요. 찾아드릴게요. 어디서 했었을까요? 어디서 했었을까요? 지금 찾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어... 2의 it승의 어조인트 오퍼레이터가 2의 마이너스 it승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왜 못 찾겠을까? 그 example로 했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예전에 h라고 했었을 때 이게 continuous functions from 0 to pi to c로 가는 거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tf를 2의 it승 f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은 그때 t 스타 f가 이게 마이너스 it승 f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젠플 하나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모양새죠. 사실 t 스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지 않나요? v에서 v로 가는 건데 f를 h 바 f로 보내는 이 맵으로 정의하면 얘가 어조인트 오퍼레이터가 될 것 같죠?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이게 성립하는지, 이게 T스타가 실제로 어조인트인지 확인을 하려면 결론적으로 F 내적 TF 내적 G라고 하는 게 F 내적 T스타 G랑 항상 똑같은지를 보면 되죠. 모든 FG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은 좌변은 뭐냐면 0부터 1까지 HFG가 되는 거고, G바가 되는 거고, 우변은 뭐냐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의 H바 G의 바가 되는 거죠. 그죠? 얘랑 똑같나요? 똑같죠? 네, H바의 바가 H니까요. 똑같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T스타라고 하는 친구가 실제로 조인트 오퍼레이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T가 유니터리하다는 말은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TT 스타가 I라는 뜻이고, 또는 근데 그게 이제 불분명하네요. 왜냐면 그때 유니터리라고 하는 게 T 스타 T가 I다라는 거랑 norm of TX랑 norm of X랑 똑같다라는 게 동치 조건으로 써져 있긴 했지만 그게 finite dimensional인 경우만 보였었죠. 그게 실제로 동치라는 걸 그때만 보였으니까 네. T가 유니터리면 여러분 T 스타 T가 I가 되고요. 거꾸로 T 스타 T가 I면 T가 유니터리가 돼요. 물론 이제 T가 어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 어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지금같이 있으면 그럼 T가 유니터리라는 말과 T 스타 T가 I라는 말이 동치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T가 유니터리라는 말의 정의가 뭐였냐면 norm of TX가 norm of X고,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T라는 친구가 이제 surjective하다라는 조건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인피니티 디멘셔널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성립하면은 얘가 성립할지를 실제로 성립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죠? 네, 그죠? T 이렇게 쓸게요. 미안합니다. 얘가 아니라 T 스타 이게 동시에 성립하는 걸로 고칠게요. 네. 왜냐면은 이게 파이나이트이 아니니까,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니까 얘랑 얘랑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예전에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TT 결국엔 우리가 보였던 게 뭐였냐면 TT 스타 X, 그러니까 그때 증명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증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때 했던 증명, 동치 조건 했을 때 했던 증명을 보면 사실 그게 finite dimensional이라는 걸 딱히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거랑 X랑 내적한 게 0인지 확인을 하는 건데, 이건지 확인을 하는 건데 얘는 T 그죠? TX 내적 미안해요.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자, TT 스타 X 내적 X 빼기 X 내적 X죠. 그럼 얘는 이제 T 스타 X 내적 T 스타 X네요. 그럼 좀 보기 싫으니까 얘 먼저 하지 말고 T 스타 T부터 합시다. 네, T 스타 T 빼기 I 얘를 할게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어조인트 오퍼레이터 정에 의해서 TX 내적 TX 빼기 X 내적 X인데, 가정에 의해서 얘가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항상 0이다 라는 게 그때 렘마 있었잖아요. 그 렘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가정이 없었습니다. 렘마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그래서 이 친구가 0이다 라는 거를 렘마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 스타 T가 I라는 건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T 스타가 지금 T가 surjective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T가 인젝티브거든요. 여러분 F랑 G랑 합성했을 때 이게 지금 1대1 대응이잖아요. 이게 바이젝티브 하잖아요. F랑 C랑 합성했을 때 바이젝티브 하죠. 우리가 예전에 뭘 알고 있냐면 F 서클 G가 인젝티브면, 그럼 G가 인젝티브고요. F 서클 G가 서젝티브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F가 서젝티브다 라는 거를 예전에 배웠거든. 예전에 설명을 한 적 있어요. 언젠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설명을 한 적 있어요. 제가 처음 들어보셨으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F 합성했을 때 1대1 함수면 안쪽에 있는 게 1대1 함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gx1이 gx2랑 같으면
그러니까 x1이 x2랑 다르면 얘가 달랐으면 그럼 얘도 달랐어야죠. 똑같으면 얘도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비슷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별로 증명이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이해 안 가면 질문하시고요. 네, 여튼 얘가 성립을 합니다. F 서클G가 바이젝티브이기 때문에 결국 인젝티브니까 이게 인젝티브니까 G가 인젝티브죠. T가 인젝티브죠. 근데 가정이 T가 서젝티브하다는 것도 있으니까 T가 결국 바이젝티브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게 동치죠. 그래서 T가 서젝티브하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T 스타를 T 인버스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T 스타가 I라는 얘기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서젝티브하다는 게 중요하게 쓰였죠. 그죠? 자, 왼쪽으로 가는 걸 해볼게요. 이게 동시에 성립하면 T가 이제 유니털이다. 얘가 성립하면 보이고 싶은데 T가 서젝티브하다는 건 뭘로 아는 거죠? 그쵸? 아까랑 비슷한 논의에 의해서 얘가 I다 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합성했을 때 바이젝티브, 다시 말해 서젝티브면 바깥쪽에 있는 함수가 서젝티브 하게 됩니다. 그래서 T가 서젝티브 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는 뭐 증명이 똑같아요. 네, 증명이 뭐 똑같다? 여러분 증명이 똑같다기보다는 그냥 바로 나옵니다. tx 내적 tx라고 하는 친구가 어조인트 오퍼레이터 정의에 의해서 t 스타 tx 내적 x가 될 텐데 이 친구 i라 그랬잖아요. t 스타 t가 i라 그랬으니까 x 내적 x가 되면서 증명이 끝나죠. 그러니까 여튼 결론적으로는 t가 유니터리하다는 게 이게 동치가 됩니다. t 스타 t는 t 스타는 i다 라는 거랑 동치예요. 그래서 이걸 다 지우고 지우지 말까? 지우지 맙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이고 싶었던 건 이 명제잖아요. 이 명제를 실제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t가 유니터리하다는 거의 동치 조건이 뭐라고요? t 스타는 t 스타 t는 i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f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t 스타 t f는 t 스타 f는 f다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모든 f에 대해서. 근데 t 스타 f는 h 바 f였고 t는 h를 또 곱해주는 거니까 좌변 얘랑 얘 똑같이 전부 뭐냐면 h 바의 f예요. 이게 f랑 똑같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h의 크기의 제곱에 f가 모든 f에 대해서 v다 라는 뜻이고 f에다 1 넣으면 h의 크기의 제곱이 1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크기라는 거는 norm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절대값입니다. ht의 절대값의 제곱이 1이다 모든 t에 대해서 그 얘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이겁니다. 네. 이게 파이널 디멘셔널이 아닐 때도 동치가 돼요. 서젝티브라는 게 여기서 필요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유제 3-2번 보겠습니다. 자, T가 self-adjoint linear operator고요. on a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 라고 그랬을 때 이제 T 플러스 II에 T 마이너스 II의 인버스를 곱한 게 유니터림을 보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딱 보면 떠오르는 문제가 있죠. 유제 2-5번에서 T-II의 인버스의 어조인트가 T 플러스 II의 인버스다 뭐 그런 거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니터리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얘랑 이 친구의 어조인트랑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조인트는 각각 어조인트를 이제 곱하시면 되는데 순서 바꿔서 쓰셔야죠. 이 친구의 어조인트는 유제 2-5번에서 T 플러스 II의 인버스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친구의 어조인트는 T 마이너스 II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계산하는 게 문제인데 사실 순서를 바꿀 수가 있으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지워지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지워져서 아이덴티티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서를 바꿀 수 있는지가 제일 문제예요. 행렬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순서를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게 행렬 다항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친구들은 순서를 바꿀 수 있죠. 무슨 뜻이냐면 FA가 뭐 AN제곱 더하기 AN-1제곱 뭐 이렇게 상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A1A 더하기 A0Y 이렇게 써져 있는 걸 행렬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다항식에 이제 행렬을 적은 거죠. 행렬을 넣은 것 이걸 행렬 다항식이라 하는데 이렇게 행렬 다항식 두 개가 있으면 얘네들은 순서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왜냐면 A랑 I랑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항등행렬끼리 곱해봤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FAGA는 GAFA가 성립을 해요.
근데 여기는 문제는 그러니까 행렬의 다항식이었으면 당연히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인버스가 있어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t 플러스 ii를 a라고 두고 t 마이너스 ii를 b라고 떠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b는 ba다 라는 걸 알고 있죠. 행렬 다항식이니까 둘 다 똑같은 친구에 대해서 a, b는 b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a, b의 인버스가 b 인버스 a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지 궁금한 건데 얘면 얘다 라는 거는 괜찮나요? 괜찮죠. 왜냐면 양변에 이렇게 b 인버스를 곱하면 되고요. 또 왼쪽에도 b 인버스를 이렇게 곱하시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좌우에 b 인버스를 곱하면 이 식이 얻어지기 때문에 a, b가 교환 가능했으면 a랑 b 인버스도 교환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t-ii의 인버스 t 플러스 ii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맘대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순서를 여러 번 바꾸게 되면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지워지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지워지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행렬 곱셈은 뭐 사실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하니까 역행렬은 안 배웠지만 여튼 네. 이 정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유제 3-3번 볼게요. 자, 올소고너 매트릭스를 하나 찾아라. 근데 이제 first column이 첫 번째 컬럼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가 되도록 하는 올소고너 매트릭스를 하나 찾아라. 올소고너 매트릭스인데 이게 3x3잖아요. 그래서 얘는 O3 안에 있는 매트릭스다. O3가 올소고너 매트릭스, 3x3 올소고너 매트릭스의 집합을 보통 O3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O3 안에 있는 친구다 이렇게 쓸 거예요. O3다 쓸 거고요. 리그룹 공부를 하시면 좀 보게 될 노테이션입니다. 여튼 아니면 선대 좀 어려운 책에선 이렇게 좀 일찍 도입하는 책도 있긴 해요. 여튼 O3 안에 원소 이걸 하나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이 O3에 대해서 올소고너 매트릭스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기억나세요? 행렬에 대해서 그죠? 각 컬럼이 also normal basis를 이루면 됐다.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얘가 V1, 얘를 V2, 얘를 V3라 했을 때 V1, V2, V3가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이 also normal basis를 이루면 올소고너 매트릭스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also normal basis가 되도록 그냥 아무렇게나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상 여기를 2, 뭐 그냥 진짜 맘대로 잡아볼게요. 여러분 여기를 2, 여기를 마이너스 이렇게 잡는 거고요. 그럼 이거 내적했을 때 0 되죠? 그죠? 3루트 5분의 마이너스 3루트 5분의니까 내적했을 때 0 되고 그리고 크기가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루트 5로 나눴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고쳐주고 그럼 V3는 뭘로 잡으면 되겠느냐? 이제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 x1, x2, x3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V1하고 V2를 외적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외적하는 거 아시죠? V1하고 V2하고 외적하면 V3랑 수직인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lso normal한 친구를 V1 크로스 V2를 여기 찾을 수도 있죠. 크기가 1이라는 것도 성립을 합니다. 왜냐면 얘의 크기는 V1 크기 V2 크기의 사인 세타인데 지금 V1하고 V2가 이루는 각이 2분의 파이니까 이게 1이잖아요. 그래서 V1 크기 1이었고 V2 크기 1이었으니까 1 나오죠. 그러니까 V1하고 V2하고 외적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방정식을 풀어도 되죠. V1하고 V3하고 내적해서 0이다. V2하고 V3하고 내적해서 0이다. 방정식 풀어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외적으로 해볼게요. V3는 V1, V2를 외적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0 이렇게 외적해서 얻을 수가 있죠. 자, 해보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0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3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3루트 5분의 2 콤마 그 다음에 얘 곱하기 하면 0 얘 곱하기 얘 하면 3루트 5분의 4죠. 그거를 이제 뺐는데 또 빼니까 3루트 5분의 4가 되겠고요. 마지막 얘 곱하기 얘 하면 마이너스 3루트 5분의 1 얘 곱하기 얘 하면은 또 마이너스 3루트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루트 5분의 5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 친구가 크기도 1이고 그리고 이제 얘랑 내적해서도 0 얘랑 내적해서도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좋아요.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올소고노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방식으로 올소고노 매트릭스를 다 찾을 수 있겠죠. V2는 V1이랑 수직이 되게 아무거나 잡고 V3는 V1 크로스 V2로 잡으면 올소고노 매트릭스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됐고요. 자, 유제 3-4번 볼게요. 자, A가 n by n real symmetric 매트릭스고요. real이면은 symmetric이고 혹은 complex면은 이제 normal matrix라고 해볼게요. symmetric이라는 건 A transpose는 A란 뜻이고 complex normal matrix는 A star A는 AA star란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A에 대응하는 LA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also normal basis consisting of eigenvector가 있다는 거죠. 아이젠벡터의 각각의 아이젠벡터마다 아이젠밸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람다1부터 람다 n까지 n개가 있겠죠. 아이젠벡터 n개 있으니까 아이젠밸류 n개. 근데 서로 다른 건 아니고요. 좀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여튼 각각의 아이젠벡터에 대응하는 아이젠밸류 n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아이젠밸류 n개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튼 아이젠밸류를 n개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trace of a가 시그마 람다 i임을 보여라 그랬고요. 그리고 determinant of a가 i는 1부터 n까지 람다 i임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이는 게 목표예요. 생각보다 중요한 명제입니다. a의 trace를 람다 i 아이젠밸류들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determinant of a가 아이젠밸류의 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LA라고 하는 친구가 also no basis consisting of eigenvector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베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친구는 LA의 베타, 그러니까 사실은 determinant of trace of A라고 하는 게 당연히 trace of LA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사실 똑같죠. A에 대응하는 리니어 트랜스폼 버전에서도 트레이스가 똑같이 정의가 되고요. 근데 얘는 trace of LA의 베타랑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성질이 뭐냐면 A라고 하는 친구는 LA를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고 이쪽에 있는 친구는 LA를 이제 우리가 새로 잡은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성질은 뭐냐면 trace는 기저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게 잘 정의가 된다. 리니어 트랜스폼의 trace는 기저의 선택과 의존하지 않게 잘 정의된다. 그 성질을 썼던 거예요. 기억나셔야 돼요. 이거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trace of LA의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다이아고널이에요. 다이아고널이고 consisting of 아이젠벡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람다부터 람다 n까지 이렇게 대각성분이 람다부터 람다 n까지가 되도록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이 친구의 트레이스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얘가 되는 거죠. 람다부터 람다까지 합이 되는 거고 디터미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터미넌트 of a도 디터미넌트 of LA로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디터미넌트 of LA의 베타니까 이 친구가 람다1부터 람다인까지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람다1부터 람다인까지의 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베타가 올소노멀이다라는 걸 지금 사용하진 않았어요. 베타가 그냥 아이젠벡터로 구성되어 있다만 사용을 했지 올소노멀이라는 게 딱히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의미의 기저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A라고 하는 친구가 그냥 사실은 만약에 A라는 친구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했으면 무조건 얘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이 경우만 성립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A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했으면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은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베타라고 하는 게 아이젠벡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만 썼지 올소노멀 베이시스라는 걸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에 있는 논의는 그냥 다이어고널라이저블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 친구는 근데 이걸 왜 줬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다이어고널라이저로 한 거죠. 이게 약간 특수한 케이스죠. 이 경우에는
다이고널라이저블 한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냥 이 얘기고요. 교재에 있어서 제가 가져온 것 뿐입니다. 네, 좋아요. 그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얘는 우리가 뭐로부터도 알 수 있냐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로부터도 알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determinant of a-ti라고 하는 게 이게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의 n승의 t 마이너스 람다 1 점점점 t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아이젠 밸류들의 곱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0을 넣으면 이제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람다부터 람다까지 곱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n승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n승이 있으니까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바로 그 tn-1제곱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트레이스 오브 a가 된다. 이것도 다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단원에서. 여튼 네, 그런 걸 다시 한번 리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유제 3-5번 볼게요. W가 finite dimensional subspace고요. inner product space V에서의 finite dimensional subspace입니다. V는 finite dimensional 필요는 없고요. 자, U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V1 플러스 V2를 V1 빼기 V2로 보내는 맵으로 정의를 할 건데 V1은 W 안에 있고 V2는 W 펄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보내는 맵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V가 W 다이렉션 W 펄프로 써지죠.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니까 W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써지는데 다이렉션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 V 안에 있는 원소를 항상 W랑 W 펄프의 썸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이 유일하죠. 이게 well defined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표현 방식 유일하고 그 다음에 얘가 리니어하다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겠죠. 리니어하다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정의한 U가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자,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U가 self-adjoint unitary operator인지 확인해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U가 self-adjoint인지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뭘 확인하면 되는 거죠? U 스타가 U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U V1 플러스 V2 내죠. 뭐 W1 더하기 W2라 써볼까요? V1은 V1 W1은 W 안에 있는 거고 V2 W2는 W의 펄프 안에 있는 걸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모든 V의 원소는 다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 이 친구가 V1 플러스 V2 내죠. U W1 플러스 W2랑 일치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그럼 U스타가 U가 되는 거죠. 여기에 원래 U스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립을 했으면 U스타가 U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얘가 성립함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좌변을 계산을 해봅시다. 정의에 의해서 얘는 V1 빼기 V2 내적 W1 플러스 W2가 되겠고 그럼 뭐가 돼요? 얘랑 얘를 내적한 건 살아남지만 V1하고 W2하고 내적한 거는 지워지죠. 얘하고 얘는 지워지죠. 얘는 W 안에 있고 얘는 W 펄프 안에 있으니까. 마찬가지 얘는 W 펄프 안에 있고 얘는 W 안에 있으니까 얘랑 얘랑 한 것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V2 내적 W2만 살아남아요. 자, 오른쪽도 계산해 봅시다. 얘는 뭐예요? V1 플러스 V2 내적 W1 빼기 W2니까 마찬가지 V1 내적 W1 살아남지만 V1 내적 W2 죽고요. V2 내적 W1 죽고요. 남는 건 V2 내적 W2가 되겠죠. 그래서 같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조인트다라는 건 확인이 되었고요. 유니터리인지 확인을 하려면 U 스타 U가 아이덴티티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U 스타 U의 V1 플러스 V2가 V1 플러스 V2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U라는 친구가 U 스타랑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U V1 플러스 V2가 뭔지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럼 얘는 뭐예요? U V1 빼기 V2 근데 V1은 V1으로 보내는데 V2는 마이너스 V2로 또 가니까 V1 플러스 V2가 되는 거죠. 그래서 V1 플러스 V2가 얘가 됐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좋아요. 자, 유제 3-6번 볼게요. 자, U가 unitary operator고요. 그다음 V는 inner product space, finite dimensional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W는 V의 subspace, 여기는 마찬가지로 finite dimensional 가정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U가 W invariant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W가 U invariant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UW가 W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 W가 finite dimensional이면 그럼 W perp가 U invariant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finite dimensional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V를 W direct sum, W perp로 쓸 수 있다. 이게 최대 장점이에요. 아시겠죠? W가 finite dimensional이고 V는 뭐 아직 finite dimensional 가정이 없으니까 W가 finite dimensional이면 V를 W direct sum, W perp로 쓸 수 있다.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W perp가 U invariant 할까? 이제 이걸 묻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X를 W perp 안에 있는 걸 잡고 이게 UX도 여전히 W perp 안에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UX라고 하는 친구는 W랑 내적했을 때 0이 될지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UX라고 하는 친구가 모든 W 안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0이 될지 UX가 W perp 안에 있는지 궁금하면 UX 내적 W를 했을 때 0이 될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좋아요. 자, 근데 U가 유니터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걸 좀 써야 되잖아요. U 스타 U가 아이덴티티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W가 finite dimensional이라는 걸 써야 되니까 얘가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할게요. 자, W가 finite dimensional이니까 여러분이 베이시스가 있잖아요. let beta B야 U가 unitary라는 거를 써야 되는데 UV1부터 UVN까지가 그러면은 이제 올소널 베이시스 얘가 올소널 베이시스면 그럼 U베타도 여전히 유니터리니까 올소널 베이시스가 되겠죠. VI 내적 VJ를 한 게 UVI 내적 UVJ를 한 거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유니터리니까. 그래서 얘도 올소널 베이시스가 되겠죠. 얘선 올소널 베이시스. 여기까지 괜찮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X가 W 펄판에 있을 때 UX 내적 W를 궁금한 하고 있는데 이 W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U가 유니터리이기 때문에 U가 유니터리니까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U가 유니터리니까 지금 U가 W에서 W로 restriction을 시키면 얘도 여전히 유니터리 하잖아요. 뭐 여튼 W에서 W로 가는 맵으로 이렇게 잘 정의가 될 텐데 UW가 W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인젝티브 하단 말이에요. U 전체가 인젝티브 하니까 restriction을 시키더라도 인젝티브 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인젝티브 하니까 surjective edge죠. W가 finite dimensional이기 때문에 인젝티브랑 surjective랑 동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surjective edge니까 이 W라고 하는 친구를 여러분이 U, W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for some W 프라임에 대해서. 이게 U가 유니터리니까 얘를 X 내적 W 프라임이라 쓸 수 있고 가정에서 0이 되겠죠. 네, 좀 헤맸네요. 다시 쓸게요. 이렇게 좀 제대로 써볼게요. 좀 헤맸네요. 별거 아닌데 좀 헤맸네요. 자, 다시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자, since U가 W로 restriction 시킨 게 인젝티브하고 그리고 dimension of W가 finite이기 때문에 U를 W restriction 시킨 게 surjective 합니다. rank nullity theorem 때문이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튼 얘가 surjective 해지고요. hence 그러니까 take W 펄판의 X를 가져오고 그리고 W를 가져왔을 때 we may write
w를 이제 uw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ow x랑 ux랑 w랑 내적을 하면 이게 ux 내적 uw 프라임이 되는데 이게 x 내적 w 프라임이니까 0이 되면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ux가 w 펄판에 있다. w가 arbitrary 했으니까요.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쓰였던 게 지금 이거예요. 여기가 finite이기 때문에 injective가 surjective랑 동치다라는 게 중요하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w가 finite dimensional이라는 가정이 없으면 그럼 w pulp가 may not be u invariant예요. 그러면 발레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셔야겠어요? 그죠? w가 infinite dimensional인 걸로 찾아야겠죠? 네, 그렇게 찾으시고 그리고 특히 u가 w로 restriction 시켰을 때 surjective 하지 않도록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surjective 했으면 똑같은 논의에 의해서 증명이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uw가 surjective 하지 않도록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양한 예시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가장 다루기 쉬운 예시는 예전에 연습 문제 풀면서 한 2번 정도 등장을 했는데 수열의 모임입니다. A1, A2, A3 수열의 모임이고 그냥 편의상 실수로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수열의 모임이고 이제 AN이 대부분 0 for almost all n에 대해서 0이 되는 이런 수열들의 모임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때 내적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0이라는 거는 앞에 u 한 개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수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튼 이랬을 때 내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AN이랑 BN이랑 내적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A1, A2 이 친구랑 B1, B2 이 친구랑 내적을 하고 싶으면 A1, B1, A2, B2 이렇게 각 성분끼리 곱해서 내적을 하면 됐었죠. 그때 했었던 방식입니다. 그때는 뭐 컨중에서 붙여줬어야 됐지만 지금 실수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U라고 하는 친구를 V에서 V로 가는 맵인데 이 친구는 지금 무슨 가정이 있어야 되냐면 유니터리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 친구 전체적으로는 아이소모피즘은 맞아요. 그죠? 아이소모피즘이 되도록 잡아야 됩니다. 내적도 보존하고 덧셈도 보존하니까 아이소모피즘이 되도록 U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 안에 W는 지금 어떻게 잡아야 돼요? W는 W로 보내긴 하지만 이 친구가 아이소모피즘은 안 되도록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약간 좀 이상하게 할 생각이에요. 자, UA1, A2, A3 이거 말고 좋은 것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친구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W를 인피니트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W를 어떻게 잡을 생각이냐면 0, A2, 0, A4, 0, A6, 점점점 이렇게 가는 सब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V의 원소 됐죠? 그러니까 홀수 번째 친구들이 전부 0인 그런 सब스페이스 W를 생각을 하려고 해요. V의 원소 중에서 홀수 번째가 다 0인 거죠. 짝수만 살아남는 거죠. 짝수가 전부 0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짝수도 대부분 0이죠. 그때 이제 유한계는 0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W는 유지가 되도록 제가 U를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W는 유지가 된다는 게 그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W가 W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인젝티브 해야 되는 건 맞죠?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서젝티브 하지 않도록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좀 이따 적고 A2는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4는 어디다 적을 거냐면 뒤에다 적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A6랑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은 A10 자리에 A6가 오도록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남는 부분을 뭘로 채우냐? 홀수로 채울 거예요. 이렇게 홀수로 채우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채운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할게요.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건 어렵지 않고 내적을 보존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해요. 그죠? UX 내적 UI가 X 내적 Y랑 똑같으냐 이걸 묻는 건데 U가 유니터리냐 라는 걸 묻는다는 얘기는 얘가 성립을 해야 되고 U가 서젝티브한지를 묻는 건데
근데 U를 취한 다음에 여기서 내적을 하는 게 여기서 내적해서 얻은 결과랑 사실상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B1, B2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각각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나 여기서 이거를 보내면 또 B1, B2, B3, B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낸 다음에 곱하고 곱해서 더해주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UX 내적 UI라고 하는 게 X 내적 Y랑 이렇게 또 똑같습니다. 제 순서만 바꾸는 거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벡터 스페이스의 구조를 그렇게 어그러뜨리지는 않죠. 그래서 U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1번 조건 만족하고 2번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그죠? 2번 조건도 만족을 하죠. 왜냐면은 뭐 아무거나 가져오면 그냥 순서만 바꾸면 이제 다시 원래 거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젝티브 합니다. 순서만 바꾼 거거든요. 사실 U라는 친구는. 그러니까 U라는 친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이다 라는 게 되게 분명합니다. 순서만 바꾼 거니까. 네. 그래서 U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U는 W 인베리언트가 맞죠? 왜냐면은 어쨌든 얘가 0이면 홀수번에 있는 친구도 다 0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도 다 0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U가 W 인베리언트인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U가 surjective 하지 않죠. W로 restriction 시켰을 때 지금 surjective 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0이 되니까 W가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기도 0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다른 걸로 갈 길이 없죠. 그러니까 UW가 잘 정의는 되지만 이게 지금 surjective 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된 거죠. 됐나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W pulp가 U invariant 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였죠. W pulp가 U invariant 하지 않다. 그럼 W pulp가 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얘랑 내적했을 때 0 되려면 어떤 친구밖에 불가능하겠어요? A2에 있는 친구는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죠. W하고 수직이려면 두 번째 자리가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맞죠? 이 친구 뭐 0, 1, 0, 0, 이 친구랑 내적해서 0 되려면 여기 있는 성분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네 번째 있는 친구도 0일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자리도 0이어야 되고 짝수 번째 있는 자리는 다 0이어야 됩니다. W pulp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어요. 홀수 번째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W pulp의 정체거든요. 얘가 이제 W pulp의 정체예요. 그러면 W pulp를 보존하는가, U가 W pulp를 보존하는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홀수 번째 있는 친구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가, 홀수 번째, 그러니까 짝수 번째가 0이면 이거 보내진 것도 짝수 번째가 0인가 라는 것을 묻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짝수 번째가 0이거든요. 짝수 번째가 0이에요. 짝수 번째가 0이에요. 그럼 보내진 것도 0인가요?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건 맞는데 이게 아니라 얘가 0인 건 맞는데 짝수 번째가 0은 아니죠. 얘가 0이라는 보장이 없죠. 여기가 0이 아니었으면 얘도 0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U가 W pulp를 W pulp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발레를 찾았네요. 조금 복잡했죠? 그러니까 여튼 결론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수열로 잡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생각하기 가장 쉬운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예요. 왜냐면 기저가 구체적으로 E1, E2, E3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E1이 뭔지 알죠? 스탠다드 베이시스 1, 0, 점점점 이 친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V가 생각하기 가장 쉬운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고요. 이 상황에서 내적 맨날 하던 대로 정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발레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자 했던 게 Unitary Equivalence의 정의였거든요. 거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리커를 좀 해보면 두 행렬 A, B가 equivalent하다는 거에 정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invertible matrix P가 있어서 B를 P inverse AP 이렇게 쓸 수 있으면 A, B가 equivalent하다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이제 비슷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비슷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 조건이 좀 강력해진 거예요. 뭐냐면 A, B가 이제 컴플렉스 매트릭스인 경우, 그 다음에 실수 매트릭스인 경우 따로 이제 정의를 할 텐데 AB가 컴플렉스 매트릭스인 경우에 유니터리 이퀄리먼트하다
그리고 실수인 경우는 뭐라고 할 거냐면 unitary orthogonally equivalent하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언제 그럴 거냐면 if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unitary matrix respectively 실수인 경우에는 이제 orthogonal matrix가 있어서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면 A는 P 스타 BP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 이거를 뭐 A, B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었죠. 네. 어이구 미안해요. 이거랑 똑같이 한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니터리한 경우 혹은 올서거널한 경우는 P 스타가 P 인버스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P 스타 BP 이렇게 쓴 게 사실 얘랑 똑같은 말이죠. 얘랑 완전 똑같은 거고 근데 조건이 좀 강력해진 거예요. 원래는 인버터블 하기만 했으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유니터리 한 것까지 유니터리 해야지 우리가 유니터리 이퀄런트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왜 갑자기 얘가 왜 나왔냐 물어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게 있었어요. 이게 티베타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체인 베타랑 감마가 올소노머 베이시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리커를 먼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리커를 해보면 우리가 이커버넌트하다는 걸 그때 왜 배웠었냐면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단원에서 배웠거든요. 선행대수 1에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베타 감마가 베이시스였을 때 T 감마 T가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할게요. T가 이제 V에서 V로 가고 베타 감마가 베이시스를 했을 때 T 감마를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단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T 베타로 쓰고 싶으면 아이덴티티를 감마에서 베타로 바꾸고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베타에서 감마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친구를 P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P 인버스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거랑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어떤 관계 있는 거예요? 이커버넌트한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리니어 트랜스폼을 베이시스를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한 것뿐이니까 사실상 두 행렬은 이커버넌트하다, 동등하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 베타 감마가 올소노멀 베이시스인 경우 T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면 그 베이시스라는 것 가지고는 불충분한 거예요. 올소노멀 베이시스여야지 우리가 T 베타랑 T 감마를 동일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느낌 오시죠? 예전에 T 스타에 대한 그 성질들 쭉 봤었을 때도 이 그냥 베이시스 가지고 여러분 표현하시는 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행렬의 그 리니어 트랜스폼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었으면 걔를 여러분이 행렬로 옮기고 싶으면 뭐예요? 내적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정의를 행렬로 내리고 싶으면 예를 들어 어조인트라든지 그렇게 행렬로 내리고 싶으면 그러면 그때는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V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베타 감마를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가져왔을 때 T 베타랑 T 감마랑 동일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 감마는 아이덴티티 베타 감마 T 베타 아이덴티티 베타 감마 이거는 여전히 성립을 할 텐데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동일시할 수 있어요. 언제 베타 감마가 올소노멀 베이시스일 때. 그러면 그때는 얘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걸 물어보면 이 친구는 올소고너 매트릭스로 생겼습니다. 혹은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그러니까 스칼라가 뭐냐에 따라서 이름만 바뀐 거죠. 이렇게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왜냐면 감마라고 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 V1부터 Vn까지 이렇게 써져 있대요. 그러면 걔를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여기다 적은 거거든요. 그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는 이 행렬은 뭘 적은 거냐면 V1이라고 하는 친구를 W1부터 WN까지 어떻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적었냐라는 걸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V2를 W1부터 WN까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적었을 때 이게 아니라 1, 2죠.
A12 점점점 AN2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V1을 내가 W1, WN으로 베이시스를 체인지 했을 때 그 리니어 코에피션트를 여기다 적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친구랑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컬럼들의 집합은 어떤 집합이 되는 건가요? 그죠? also normal해지는 거예요. A1부터 A11, AN1 이렇게 컬럼들의 집합은 also normal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A11W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1WN이라는 친구, 그러니까 V1부터 VN까지가 also normal 했으니까 얘랑 A1N W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N WN, 이것도 얘랑 얘랑 그냥 아예 똑같은 거니까 이 V1은 얘랑 아예 똑같은 거고요. VN도 얘랑 아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also normal 하단 얘기예요. 근데 W1부터 WN까지가 also normal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 V를 내가 FN하고 동일시할 수 있어요. W1, WN을 스탠다드 베이시스 E1, EN 얘랑 동일시를 하게 되면 벡터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로서 아이소모피즘이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FN 입장에서는 뭐랑 동일시가 되냐면 A11, 점점점, AN1 A1N, 점점점, ANN이랑 동일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also normal 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컬럼들이 also normal 하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 자체가 orthogonal 매트릭스 또는 unitary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unitary 매트릭스 P가 있어서 P 스타 어쩌고 이게 P 인버스가 P 스타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가 P 스타잖아요. 그래서 P 스타 BP 이렇게 써주면 A랑 B를 unitary equivalent하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equivalent한데 inner product space 입장에서 equivalent하다, 약간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equivalent한 거는 약간 벡터 스페이스로서만 equivalent한 느낌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inner product space로서 equivalent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T 베타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이거 맨날 했었던 거가 뭐였냐면 also normal basis 베타가 있어서 such that T 베타가 다이어고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거랑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T라고 하는 친구를 이게 결국 T라고 하는 친구가 F가 복소수인 경우에 unitary diagonalizable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게 이 T가 unitarily diagonalizable 하다는 걸 이렇게 정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T를 내가 LA라고 만약 쓰면 이건 뭔 뜻이에요? 어떤 orthonormal basis 베타가 있어서 T 베타가 아니라 A를 이제 베타로 쓴 거, LA의 베타가 이게 다이어고널이란 거잖아요. T가 LA, T를 항상 LA 형태로 쓸 수 있죠. 동일시할 수 있죠. 그죠? T를 LA인 경우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뭐랑 동치냐면 어떤 올소널 베이시스가 있어서 LA 베타가 다이어고널이다. 근데 LA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아이덴티티 A 여러분이 다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이게 막 오래전에 해가지고 그죠? 이게 엡실론 베타 엡실론 이렇게 우리가 바꿔치기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LA 엡실론 엡실론이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얘기하는 거죠.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해서 LA를 쓰면 그냥 이게 A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고널이 되도록 이런 체인지 업 베이시스를 체인지 업 매트릭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엡실론도 올소노멀이고 베타도 올소노멀이니까 이게 뭐라고요? 유니터리 매트릭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LA 베타 올소노멀 베이시스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체인지 업
매트릭스,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가리키는 매트릭스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거랑 동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쓰면 이게 뭐랑 동치가 되냐면 there is also unitary matrix P such that A를 D를 P 스타 AP로 쓸 수 있다. is diagonal. 네, 이거랑 동치가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네, 여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D가 그 말은 뭐예요? D가 A가 unitary equivalent to an also diagonal matrix라는 거죠. 그래서 A를 unitarily diagonalizable 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행렬에서 이렇게 성립을 하니까 이제 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unitarily diagonalizable 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unitary라는 말이 왜 이제 붙었는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다시 정리, 오늘 한 내용 정리해보면 내용이 많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unitarily equivalent 하다라는 것은 어떤 unitary matrix P가 있어서 A는 P 스타 BP 이렇게 쓸 수 있으면 unitary matrix라 하고 이게 equivalent보다는 강력한 조건이 왜요? unitary한 친구를 가져야 되니까 원래는 invertible한 친구를 가져왔으면 끝났었는데 unitary한 친구를 가져와야 되니까 좀 더 강력한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었던 이 조건이 이제 우리가 사실상 unitarily diagonalizable이랑 동일시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정의는 안 했으니까 이제 정의를 얘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유는 이렇게 되게 이 동치 조건들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한 가지 요만큼만 더 할게요. 조금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unitarily equivalence 또는 orthogonal equivalence 그냥 스칼라가 뭐냐에 따라서 이름만 바뀐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얘네들은 실제로 equivalence relation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이진 않을 건데 예전에 한번 보인 적이 있어서 equivalence relation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A랑 B랑 unitarily equivalent 하면 B랑 A랑 unitarily equivalent 하다라는 걸 보여야 되고 A랑 A랑 unitarily equivalent 하다라는 걸 보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A랑 B랑 equivalent 하고 unitarily equivalent 하고 B랑 C랑 unitarily equivalent 하면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결 표시로 적을 수 있죠. 그러면은 A랑 C랑 unitarily equivalent 하다 이거를 이제 보이시면 됩니다. 이게 증명이 예전에 그 equivalence relation이 실제로 equivalence relation이다. equivalent 하다. 두 행렬이 equivalent 할 혹은 similar 할 그때는 similar 하다고 불렀었나요? similar 할 필요 충분 조건이 그게 similar 하다는 게 equivalence relation이다 라는 걸 그때 연습 문제로 풀어드렸어요. 그 증명이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자, 또 보이진 않을 거예요. 네, 여튼 해보시고 잘 안 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러게요. 예전에 similar 하다고 했었구나. 우리가 equivalent 하다고 안 했겠네요. 네. 여튼 네. similar relation, similarity relation보다 이게 지금 좀 더 강력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예시를 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일시를 했으니까 이제 rephrasing이 가능해지거든요. 앞에서 normal일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그 self-adjoint의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rephrasing이 가능해지니까 rephrasement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